5%에서 이제 4.7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G7 국가에선 처음이고 뱅크 오브 캐나다는 여전히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양적 이제 긴축인 거죠. 여전히 긴축 정책 모드다. 뭐 0.25니까 여전히 4.75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긴축 모드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연방은행은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뭐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레이버 마켓이 지금 소프트닝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약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도 좀 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예상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고금리 정책을 펼치며 실업률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테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총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뭐 집값이 떨어지 여러 가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누굴 탓합니까? 정부 탓합니다. 누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잘못은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이 돼야 되는데 정부 탓하기 시작하죠. 아, 이건 뭐 좌파 정부는 우파 정부는 이거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압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10월 달 직전에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리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즉 캐나다 경제 자체도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캐나다 경기가, 미국 경기는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 캐나다 경기가 이제 노란색인데, 쉽게 말해서 거의 지금 뭐 30년 가까이 거의 커플링, 같이 올라가면 같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올라가다가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2022년 이후부터는 지금 디커플링 된다는 표현이에요. 미국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캐나다 경기는 아무래도 2022년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진 부분이 있다. 확실히 밴쿠버 광역시장이 다시 찬바람이 솔솔 분다고 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시장이 이상 신호가 감지됐대요. 이상 신호가 감지됐을 때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라고 인식했을 때가 집을 살 때예요, 사실은. 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자기 온 가족이 그냥 거주할 만한 집을 찾는 분들한테는 집값이 좀 떨어져서 확실히 너무 좋은 기회죠.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는 계속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공부 많이 하신 우리 뭐 RBC나 뭐 TD뱅크나 이런 수석 연구원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올해 여름 이후부터는 주택시장이 조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2026년에는 전고점, 역사적 전고점을 넘을 것 같다라고 그런 발표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올라가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리포트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런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렇게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그래서 올여름을 기해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 이는 주택 매입을 기다려온 구매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 주택 가격이 지금 조금 떨어진 부분, 체감적으로 저도 뭐 업자가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체감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집 사기 너무 좋은 기회인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떨어지고 그 사이 준비하신 분들은 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세이빙들을 막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에서 돈 갖고 오기도 하고 돈을 열심히 세이빙하기도 하고 또 아는 분들한테 또 친척들한테 또 굽실굽실 하면서 또 돈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 사기에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다. 집을 이제 빨리 이제 구매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주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당장에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그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 사이 열심히 세이빙 모아놓고, 그죠? 금리가 내년에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낮은 모기지를 받아놓으면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방구석 유튜버도 지금 금리 떨어지고 캐나다 수요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 캐나다 수요는 여전합니다. 그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지. 어쨌든 수요는 여전한데 금리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다행히 집값이 요즘에 좀 떨어졌네. 그 떨어진 집값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 포기하고 떠나렵니다. 무너지고 있는 캐나다. 캐나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유학생을 오픈을 했는데 이제 캐나다 단기간에 인구가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기 이제 너무 유명한 슈카월드죠. 보면은 캐나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 이민자들이 관심이 워낙 많은 나라니까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더 이상 이민자의 천국이 아니다. 붕괴하고 있는 캐나다. 집값 폭등 나왔죠? 붕괴하고 있는 캐나다가 붕괴하고 있나요? 그 집값 폭등은 캐나다에만 있는 일인가?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민자가 너무 단기간에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60년대에는 뭐 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론이 있더라고요. 5명씩 낳던 게 어떻게 2명으로 떨어졌냐. 집을 못 사서. 근데 집을 나름대로 잘 제공하고 있는 나라도 출산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출산하면 돈을 많이 주는 나라도 유럽 그런 여러 나라들, 북유럽 같은 나라들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놀거리 너무 많다는 거죠. 뭐 비디오 게임도 해야 돼, 유튜브도 봐야 돼, 넷플릭스도 봐야 돼, 할 게 너무 많고 장난칠 게 많고 할 게 많은데 옛날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녀의 어떤 뭐 연애와 사랑에 좀 집중했던 이런 이론도 제 얘기 아니야,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많지 않았냐. 할 게 너무 장난칠 게 할 게 많고 시간 너무 쓸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남녀 사랑의 문제가 좀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 그 요즘에 남녀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요, 또. 그래서 또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옷감기가 심해가지고 코감기, 옷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캐나다는 요런 문제,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20년, 30년 보면 뭐 한국 특히 동남아 3국은 정말 큰 문제고 선진국들은 정말 요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참 이 캐나다 아까 얘기한 그 캐나다가 뭐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너무 많이 유학생이 와, 이민자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 이야기거리는 참 좋은데 캐나다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는 특히 한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지금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국가 존폐 위기다, 이거 큰일 났다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는 전 세계 어떤 그 트렌드와 떨어져서, 물론 캐나다 출생률이 떨어지긴 했는데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지금 걱정을 하는 중인 거예요, 지금. 아니, 출산율이 떨어졌어도 일단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인구가 떨어지는 율은 줄 거 아니에요, 그죠? 200만 명 이상, 250만 명 이상이 늘 거라고 트렌드가 예상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4년이니까 요쯤에 있죠. 4천만 명 언저리에 있는데 4,100만 명입니다. 근데 2026년까지는 이게 5,500만,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1,500만 명 가까이 늘어나간다고 하는 게 캐나다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저게 이제 저렇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최악의 그 트렌드 예상치까지도 인구가 줄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2023년이니까 앞으로 거의 50년 가까이는 인구가 줄지 않는다는 게 캐나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맞아요. 아까 본 것처럼 인구가 많이 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인구가 주는 것보다는 행복한 걱정 아닙니까? 캐나다는. 그죠? 딴 나라는 인구가 줄어서 막 국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인구가 늘어서 걱정인 거예요. 자, 어떤 고민을 할까 선택을 해봤을 때 캐나다의 고민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다행히 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은 지금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여기 이 고민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지금 문제가 정말 우리가 지금 뭐 캐나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렌트비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살기 힘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셔널 에버리지보다 훨씬 높대요.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그래프를 보니까 한 재작년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떨어졌어도 1,700불이면 뭐 비싼 건데, 근데 지금 에버리지인 것 같아요. 에버리지, all average price. 캐나다가
캐나다 전체네 이거는 밴쿠버도 아니고 2,200불이 넘었어요. 굉장히 비싸죠, 그죠? 살기 힘든 나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가의 존폐가 위기가 뭐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여기에 대한 이제 뭐 동의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 당장 고칠 수 없어요. 정부에서 아무리 공공임대 막 이렇게 늘리고 2028년까지 수천 개를 한대요. 수천 개. 수만 개가 아니고 수천 개입니다. 이게 캐나다 내셔널 와이드예요. 그러면은 밴쿠버에 떨어질 확률 뭐 많지 않겠죠. 토론토에 될 확률 많지 않겠죠. 더군다나 국가에서 뭐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뭐 얼마 전에 이제 스카이트레인이 이제 UBC 가는 쪽 라인이 이제 연기됐죠. 그리고 또 뭐였죠? 그 뭐 페틀로 브릿지도 연기됐죠. 왜? 비용이 상승했으니까.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도 이게 뭐 말이 이렇게 막 프로젝트를 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프로젝트가 끝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사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표는 쉽고 그죠? 발표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죠? 말로 발표해 놓으면 그거를 돈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완성시키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캐나다만의 문제인가? 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Is your rent ever going to fall? 떨어진 적이 있나요? 아까 그 자료 보니까 떨어진 적도 있기는 있네요. 보니까 그죠? 미세하게 떨어지는 쪽도 있지만 떨어지는 거는 잠깐이고 조금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거는 더 빠른 속도로 확 올라간다. 이게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좀 법칙이긴 합니다. 그죠? 내려가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구간 때 잘 잡으면 너무 좋은 거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 빠른 속도로 더 올라가. 그래서 떨어질 때는 짧게 떨어지고 더 올라가. 이게 부동산 임대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도 이거는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이제 스톡홀름에 관련된 기사예요. 근데 스톡홀름의 유럽의 이제 그 노르웨이인가 수도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ever fall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 거기에 여기에 보시면은 정치인들이 임대에 관련해서 너무나 정말 어플한 굉장히 안 좋은 너무나 정말 최악의 결정을 많이 한다. 테너들 도와주려고. 유럽에서 이제 했었던 정책들이 임대료 제한 그리고 임대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또 올리기도 하고 결국은 저게 뭘 초래했냐 하면 집주인들이 집주인 하기를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아, 나 더 이상 집주인 하기 싫어. 왜냐하면 이거 하면 머리만 아프고 돈은 벌리진 않고 내 돈 나가기도 하고 그죠? 유럽도 집값 엄청 올랐으니까 그 집주인 포기할래. 집주인 포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은 줄어요. 근데 임대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인구도 좀 늘고 여전히 늘고 있긴 하고 거기다 세대 수는 더 분화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 편하게 자라왔잖아요. 그죠? 우리 세대에 비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저도 훨씬 더 편하게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집, 좋은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는 공공임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저 문제가 뭐냐면 공공임대는 한정적이고 임대 수요는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 싼 거 좋은 거는 잡으려면 막 5년, 10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그걸 아르마리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몰래 친척한테 줄기도 하고 또 그걸 그 권한을 넘겨주면서 웃돈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듣고 이제 들은 얘기예요. 기사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메트로 밴쿠버의 임대 시장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다. 근데 결국은 이 수요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부동산을 밀어 올리는 수요로 갈 거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근데 메트로 밴쿠버가 참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대요. 자, 매매는 급감했다고 합니다. 왜 급감했을까?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 될 것 같아.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매매 수요가 있는데 엊그제 있었던 일이죠. 드디어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졌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부동산이 급등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떤 신호탄이 와서 우리가 많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에는 전고 좀 넘을 수도 있다. 안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임대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고 그죠? 캐나다 인구는 여전히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옛날에 저 대학교 때는 20만 원은 되게 비싼 거였고 좀 나중에는 3, 40만 올라니까 미쳤구나 했는데 지금 한국도 9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서울은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강남권은 200만 원 육박하는 데도 많대요. 저도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았었는데 한국이 그렇다고? 한국 어떻게 살아 생각했는데 이 캐나다 우리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2천만 원, 뭐 2,000불, 3,000불 내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매매는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을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값 그나마 떨어졌을 때 사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근데 사실 이 얘기 말고도 할 얘기가 오늘 너무 많은데 너무 길게 하면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캐나다는 뭐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가 지금 뭐 망하고 있네, 뭐 어떻게 뭐 캐나다 살기 힘드네 막 얘기하지만 캐나다는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살아가시는 분은 너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나이 많으신 이민자분들도 그런 시기는 다 겪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사스카추안이나 뭐 리자이나 캘거리, 에드먼튼 그런 중부 도심들에도 거기 안 살다 오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또 보면 이민 초기에는 이민 거기서 했어야 되고 고생하다가 또 돈 벌어서 밴쿠버나 토론토로 가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그래서 참 힘이 들지만 힘내시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집값이 너무 비싸 집을 못 사. 이건 1차원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인도 사람들 우리 인디안 브라더들이 어떻게 집을 사는지 여러 식구들이 힘을 합해서 집을 사고 비즈니스를 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려가고 캐나다를 정말 막 장악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됐네요. 어쨌든 캐나다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